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여기 21번부터 다 풀어줄 건데 그 전에도 잘 모르겠다. 번호. 지금 풀어요? 19번부터 25까지? 19번 지금 풀어주면 되나요? 19번 잘 몰라요? 질문 받는 거예요 지금? 네, 푸는 시간에. 이거 화요일 음. 남자쌤이랑 같이 풀었어요. 어디까지 풀었어요? 이거 다 풀었어. 다 풀었어? 28번까지 풀었던 것 같은데. 25번. 다 풀었어요? 나 25번이면. 그럼 아, 25번 풀었구나.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준 것 같네요. 한 번 더 들어라고. 그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자, 봅시다. 일단은 21번부터 그럼 풀고 앞에 거는 질문을 받을게요. 21번에서 규칙을 찾는 건데 21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 규칙만 찾으면 되냐면 어느 규칙만 찾으면 되죠? 맨 마지막 숫자의 규칙을 찾으면 되는 거죠. 소수점 아래 0.8을 100번 곱했을 때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반복이 됐죠? 첫 번째는 8로 끝나고 두 번째는 4로 끝나고 이게 첫 번째 1번은 두 번째는 두 번 곱하면 4로 끝나고 세 번 곱하면 뭐로 끝나죠? 2로 끝나죠? 네 번째 곱하면 6으로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되면 다시 뭐가 되죠? 8. 이게 반복이 되죠. 다섯 번째가 되면 다시 4가 되는데 요렇게 반복이 됐을 때 몇 개씩 지금 돌고 있냐면 8, 4, 2, 6으로 이제 돌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8, 4, 2, 6이 되는 거예요. 4개씩 이제 규칙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8에 곱하면 8, 8에 64, 8에 곱하면 8, 4, 32, 8에 곱하면 8에 16, 8에 곱하면 8, 6에 48. 마지막 숫자만 보는 거예요. 8, 8에 64에서 8, 4, 2, 6으로 이렇게 4개씩 돕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규칙이 있는 거냐? 4개씩 수단을 하게 되면 4로 나눠가지고 몇 번째에 있는 숫자인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같은 경우는 4로 나누면 뭐가 남는 거죠? 4개씩 규칙이 있는데 잘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4개씩 규칙이 있을 때 어떻게 찾는지 보세요. 4개씩 규칙이 있을 때 잘 보시면 있지만 첫 번째 수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가 되냐면 1이 돼요. 첫 번째 수는 4, 0은 0에서 1 남고 5도 4로 나누면 뭐가 남죠? 4, 1은 4 해서 1이 남죠. 여기 나머지 쓴 거예요, 나머지. 자, 마찬가지로 9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남죠? 1이 남죠. 그러니까 4개씩 돌아갔을 때 4로 나눴을 때 1이 남는 게 바로 첫 번째 수라는 거야. 4개씩 돌았을 때 4로 나눴을 때 1이 남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러면 5번째 수도 1이 될 거고 9번째 수도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몇 번째가 또 1이 되겠죠? 13번째도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규칙이 있어요. 4로 나눴을 때 4개씩 수환하면 그럼 두 번째 수는 어떻게 하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6도 4에는 4하면 2가 남고 10도 4, 2, 8하면 2가 남는 거야. 세 번째 수도 나머지가 뭐가 된다? 3이 돼요. 규칙이 있는 거죠. 네 번째 수는 나머지가 뭐가 된다? 0이 돼요. 나눠 떨어지는 거죠. 4에는 4하면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4개씩 돌았을 때 얘가 첫 번째 숫자냐, 두 번째 숫자냐, 세 번째 숫자냐, 네 번째 숫자인지를 어떻게 아냐면 나머지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나눗셈은 다 할 줄 알잖아. 그러면 100번째 숫자는 과연 이 나머지가 1인 거냐, 2인 거냐, 3인 거냐, 0인 거냐를 100번째 숫자를 4로 나눠봐요. 100번째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4로 나누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4, 2, 8, 20이니까 5, 4, 20 해서 나머지가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럼 100번째 숫자는 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숫자는 뭐라는 걸 우리가 지금 구해놨죠? 규칙에서 6이라는 걸 구해놨죠. 그러니까 100번째는 네 번째 숫자랑 똑같아질 거고 왜 나머지가 0이니까 6이라는 거를 우리가 굳이 안 해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6이 답입니다. 만약에 이게 뭐 3개씩 규칙을 가지고 돈다 그러면 3으로 나눠가지고 나머지가 1 남는 거, 나머지가 2 남는 거, 나머지가 제로가 되는 거. 뭐 5개씩 규칙이 돌면은 5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숫자는 나머지
나머지가 1 남는 거, 2 남는 거, 3 남는 거, 다 남는 거, 다섯 번째가 나머지가 0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그 규칙에 몇 개씩 도냐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나머지를 봐서 몇 번째 숫자인지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배웠으니까 만약에 여기서도 문제 바꿀 수가 있죠. 뭐 175번째 숫자를 찾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곧바로 얘를 뭐라고 하면 되죠? 4로 나누면 되겠죠. 175번째 찾으면 마찬가지예요. 4로 나눠요. 그러니까 4, 4, 16, 15죠? 4, 3, 12니까 나머지가 몇이죠? 3이죠. 아, 그럼 세 번째구나. 세 번째 숫자니까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나머지를 통해서 이런 규칙들을 통해서 몇 번째 숫자인지를 몇 번째냐, 몇 번째 건지를 찾을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은 앞으로 되게 많이 쓰니까 꼭 연습해 놔서 여러분들이 익혀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많이 써요. 안 그러면 100번째까지 가는데 어떤 친구들은 100번째까지 다 써요. 오마이갓 너무 힘들겠죠? 그죠? 100번째까지 가면서 쓰는 친구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런 규칙을 알면 그렇게 쓰는 애들이 진짜 있어요? 저 쓰겠다고? 진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힘들게 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100번째가 몇 번째 숫자인지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번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또 선대칭이 나왔잖아. 그죠? 그 다음에 선대칭 도형의 둘레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자, 선대칭 도형의 넓이가 383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풀 때 핵심은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이게 정사각형이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느낌이 딱 봐도 그죠? 선대칭이니까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자, 이거 넓이 어떻게 구했어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14죠, 여기가. 그 다음 넓이가 383이라고 했어요. 제일 쉽게 구하는 건 뭐냐면 얘를 정사각형 넓이로 두 개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사각형 넓이를 두 개 구한 다음에 여기가 그러면 두 번 더해졌죠. 그럼 한 번 어떻게 한 거야? 빼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더해줘야 되는데 몇 번 더해졌죠? 두 번 더해져서 이렇게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이게 중간에 이렇게 중복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각각 더해준 다음에 한 번을 빼주면 돼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있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넓이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얘 얘가 5야. 여기 넓이가 만약에 뭐 한 4였다고 쳐. 그러면 이 넓이를 다 구하면 여기 넓이 구해요. 5, 25가 되겠죠?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25 되겠고 여기도 25가 되는데 25, 25를 더한 다음에 여기를 그럼 두 번 더했으니까 한 번에 빼주는 거야. 다 이렇게 빼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중복된 부분을 한 번만 빼줘서 넓이를 구할 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안 그러면 이걸 뭐 다 쪼개가지고 여기도 구하고 여기도 구하고 귀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복된 부분이 그래프에서 보이면 각각 더해요. 이 정사각형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여기 부분만 빼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알겠지만 선대칭이니까 이게 정사각형 나올 거거든요. 좀 보세요. 14의 제곱이 얘 넓이가 14의 제곱이야. 196이거든. 196을 두 번 더해요. 그 다음에 여기 넓이를 빼는 거야. 네모라고 볼게. 거기 넓이를 중복된 부분은 이게 383이라는 거야. 이 부분에 여기 요 부분, 이 중복된 부분 이렇게 그림은 안 그려져 있지만 여기를 뺀 거야. 그럼 이게 두 개를 더하면 몇이 되냐면 39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빼야 되냐? 9를 빼면은 383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넓이가 9인 거야. 그럼 이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되냐? 그러니까 이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3이 된다는 거죠. 정사각형이니까. 얘가 그래서 3이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넓이를 구할 때 각각 구한다면 중복된 거를 빼서 구하는 거를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경우들이 많아요. 넓이를 구할 때. 그러면 이제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14인 게 몇 개 있냐? 14인 게 몇 개 있냐라고 보자면
자, 그러면 이 둘레 길이는 봐봐. 14, 14, 14, 14 한 다음에 14, 14, 14, 14, 14 한 다음에 그럼 얼마가 더 더해졌냐? 여기 부분들이 더 더해진 거야. 두 개를 더하면 똑같이 둘레 길이도 똑같이 해요. 14짜리 4개 있는 거, 14짜리 4개 있는 건데 그래서 빠져야 될 게 어디야? 여기 3, 4개짜리를 빼줘야 돼. 그럼 14짜리 4개면 몇이죠? 56이죠? 여기도 56이죠? 근데 여기 뭐 빠져야 돼? 3, 3, 3, 3 빠져야 되니까 12를 빼주는 거죠. 여기는 셀 필요가 없잖아. 또 중복돼. 안 세도 둘레 길이에서 안 세도 되는 부분. 이거 빼주는 거야. 그러면 112에서 11을 빼니까 다 뭐가 된다? 100이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중복된 부분들을 빼줘서 구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쓰이고 그게 훨씬 문제를 풀 때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 해서 풀었을 수도 있어요. 그 방법도 뭐 당연히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이렇게 푸는 방법이 좀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푸는 거를 여러분들이 익혀야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수학 다 연습해보고 고민해보고 저기서 왜 중복된 걸 빼는 게 더 빠른 거지? 생각해보고 이렇게 자기가 직접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학을 잘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지금 암기 과목이 아니야. 내가 대신 여러분 대신에 생각해줄 수가 없어요. 수학은 결론은 자기 사고력을 늘리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힘을 늘리는 거예요. 당연히 근육을 키우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 되죠. 당연하겠지만 운동 안 했는데 근육이 느는 경우는 없어요. 똑같아요. 내 머리가 사고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수밖에 방법이었어요. 이건 암기가 아니에요.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수학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수학은 다른 과목같이 뭐 영어처럼 뭐 단어 암기하고 뭐 역사처럼 다 암기 이런 게 아니야. 자기가 실제로 고민해보고 왜 저렇게 나오지? 왜 저렇게 하는 게 더 빠르지? 생각해보고 그것대로 붙잡고 늘어지면서 푸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 지금 5학년이죠? 5학년 때 이제 선생님들이 뭐 수학도 조금 해서 올림피아드 대학 대회 이런 것도 좀 나가고 했는데 그때 선생님은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되게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막 하루 왼종일 고민하고 막 그랬어요. 생각해보고 이거 어떻게 풀지? 지금의 선생님이 사고력이 깊어진 거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다 게임하고 놀러 다니고 뭐 SNS하고 이러고 있을 때 선생님이 뭐 했다? 나름대로 혼자 고민해 본 거야. 왜 저렇게 되는 거지? 안 풀리면 나 혼자 막 고민해 보고 선생님이 알려주기 전에 이런 시간이 없이 잘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얘는 머리가 원래 좋으니까 원래부터 잘할 거예요. 그런 애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투자한 친구들이 사고력이 깊어지면서 수학을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물며 뭐 노래를 하든 하물며 뭐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SNS를 하든 뭐 게임을 하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야지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뭐 아무 게임을 하는데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뭐 잘하는 애들 배우지도 않고 나 혼자 하면 당연히 게임을 못 하겠죠. 웬만해서는 다 시간을 들이고 자기 에너지를 쏟아야지 잘하는 것처럼 수학도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거를 대부분의 친구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게임은 대부분 좋아하잖아. 여러분들 또 뭐 좋아합니까? 우리 친구들 뭐 좋아해요?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죠. 그런 거는 근데 슬프지만 사고력 증진에 아무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재미는 있죠. 뭐 재밌는 건 선생님은 아니죠. 당연히 선생님 보니까. 근데 모든 시간에 재미만을 위해서 살면 자기는 하나도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내용도 100%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사실이 아닌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로만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멍청하게 우리가 다 속지 않고 살 수가 있죠. 머리가 있어야지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통해서 재미는 없겠죠. 재미있어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 재미없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게 좋다.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자 23번에 봅시다. 합동인거를 두 개를 갖다 놨는데 이 합동인거를 두 개를 갖다 놨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우리 친구 이름이 뭡니까? 유진이는 23번 같이 합동인거를 두 개를 봤어. 그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한 각도가 50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다른 합동인것도 50도. 결론은 합동인거를 봤을 때 대응되는 거, 합동으로 대응되는 것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니은 디귿과 대응되는 합동이 어디다. 이런 거 다 찾아야 되지 않아요? 안 찾아도 되나요? 네, 대충 그릴게요. 잘 그려진 것 같진 않지만 대충 그릴게요. 그림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미음, 비읍, 리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하고 대응되는 이 기역과 대응되는 꼭지점은 어디고 니은과 대응되는 꼭지점은 어디고 이걸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합동인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에 기역하고 니은의 각도를 더한 거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럼 일단 기역이 이제 여기가 50도예요. 그죠? 50도예요. 여기랑 대응되는 각은 어디죠? 유진이 갔을 때? 합동인 거니까. 여기죠. 이거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찾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합동인 문제를 풀 때는 어디 꼭지점과 어디 꼭지점이 대응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니은하고 대응되는 데는 이제 어디냐라고 한다면 여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x 동그라미 각이라고 한다고 치면 여기랑 대응되는 데를 우리가 뭐 여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를 세모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가 세모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되는 데를 먼저 표시하는 게 가장 합동의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각이 어디였냐면 어디랑 어디를 구하는 거냐면 여기랑 여기를 구하는 거죠. 여기가 아마 기역이고 이 두 개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는 뭐 100% 어쩔 수 없이 되긴 하겠지만 뭐를 이용하게 되냐? 대부분 삼각형의 내각의 합과 사각형의 내각의 합을 이용하게 돼요. 뭐를 이용하게 된다고요? 삼각형과 사각형. 다 배웠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죠? 180도. 사각형은? 360.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뻔한데 여기서 첫 번째 잘 보세요. 이 기역 니은이 들어간 게 어떤 게 있죠? 기역 니은이 들어간 다각형이 뭐가 있어요? 사각형 보이나요? 사각형 보여요? 이거 100%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해야 할 게 있는 다각형을 100%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 알겠지만 여기 표시 안 돼 있죠? 아직 노테이션 안 돼 있네? 지읒 치읒이라고 한다고 치면 여기를 지읒 치읒이라고 한다고 치면 이 다각형 미음 비읍 지읒 치읒을 분명히 쓰게 돼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밖에 없는데 잘 보세요. 여기 구하고자 하는 게 두 개가 기역 니은이 있죠. 이게 포함된 게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는 사각형이에요. 맞죠?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를 준 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준 힌트랑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힌트를 그냥 심심해서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문제를 봤을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는 왜 줬을까? 여기는 왜 줬을까? 뭐 어떤 거를 쓰라는 걸까?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수학을 못하는 애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거 풀어주잖아? 그러면 그냥 아무 막무가내로 그냥 갑자기 이 사각형의 서명도 그냥 쓰면 되겠네. 이유가 없이 그냥 써요. 이건 암기예요. 논리적인 사고가 아닌 거야. 근데 내가 왜 이 사각형을 봤지? 이유가 뭐지? 그런 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다 암기라니까 내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풀어줘도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를 조금 다르게 내면 여러분들은 다음에 문제를 맞을까 틀릴까? 틀린다는 거야. 100%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왜 선생님 풀었을까? 이유가 뭘까?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저렇게 풀이를 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게 없이는 수학이 절대로 늘 수가 없어. 내가 선생님 이렇게 풀이는 첫 번째 볼게. 자, 여기서 잘 보면 풀이 과정을 잘 보세요.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50도를 줬어요. 이 50도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거야, 삼각형이야. 어떤 삼각형이다? 기역, 니은, 디귿 삼각형이야. 거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50도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몇 도다? 180도다. 이걸 먼저 갖고 와야 돼. 왜냐? 50도를 준 이유가 있겠죠. 네, 두 번째, 요 사각형을 갖고 오는 거야. 왜냐면 얘가 기역, 니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음, 비읍, 지읒이 갖고 오는데 동그라미, 세모 더하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역 더하기 니은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구하는 겁니다. 이게 몇 도가 된다? 300.
왜냐면 이제 주어진 힌트란 구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누구만 구하면 되는 거야? 동그라미랑 세모를 더한 것만 우리가 알면 되는데 그게 힌트에서 주어진 거죠. 동그라미 세모가. 맞아 안 맞아요? 맞아. 그리고 넘기면은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동그라미 세모는 몇 도가 되냐면 이게 130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130도라. 그래서 얘는 몇 도가 되냐? 넘기면 되죠. 130도 빼니까 몇 도가 되는 거야? 230도.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힌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걸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썼을까 선생님이 고민을 하시고 자기가 저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문제를 푸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자기도 그런 식으로 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냥 막무가내로 푸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합동의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대응되는 각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 항상. 그게 기본이에요. 안 그러면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여기 동그라미 세모도 이렇게 표시한 거죠. 50도도 50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요 포함된 거랑 힌트에 대해서 항상 뭐 내각의합을 거의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시력이 늡니다. 그냥 막 대충 풀어주면 이런 시력 안 늘어요. 이거 어차피. 왜 저렇게 식을 세웠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보면, 자, 자연수가 되도록 기억과 니은이 될 수 있는 수를 이렇게 뭐라고 나타내죠? 기억, 니은, 좌표 평면으로, 좌표로 나타냈네요. 한번 기억, 니은으로 나타냈는데, 모두 몇 쌍입니까? 라고 했네요. 자, 여기서 이제 개념은 뭐냐? 한 자리 자연수입니다. 기억, 니은은. 1보다 큰 1은 안 돼요. 자, 첫 번째. 일단 이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가 어떻게 돼야 되죠? 분모가 무조건 1로 사라져야 돼요. 1만 남아야죠. 분모가 존재하게 되면 자연수가 안 되고 분모가 1이 아니면 자연수가 안 되고 다 뭐가 되죠? 분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가장 기본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뭐냐? 3이에요. 이 3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약분돼서 1로 없어져야 돼. 1이 뭐 남으면 없어졌다고 봅시다. 그냥 제 분모 1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3이 없어지면 기본적으로 기억이 될 수 있는 거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3의 배수가. 맞죠? 그래서 첫 번째, 3이 되는 게 가능해요. 기억은 뭐가 되는 게 가능하다? 3이 가능해요. 그러면 니은은 마찬가지로 이게 분모에 있잖아. 얘도 없어져야 되니까. 얘가 없어지면 얘가 3이었을 경우는 니은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1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얘도 없어져야 되잖아. 니은도. 그럼 없어지기만 한 애가 누구밖에 안 남은 거야? 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3일 때는 니은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2가 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기억이 3일 때는 니은은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억이 3일 때는 다른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두 번째, 3의 배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이번엔 기억을 뭐라고 놓을까요? 기억을 뭐라고 놓을까요? 6이라고 놓을까요? 3의 배수니까 6도 되겠죠? 6이 되면은 잘 보세요. 이게 6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잘 보세요. 하나씩 다 나눠서 풀어야 돼요. 6이 되면은 이게 약분을 시키면 1 되고 여기가 2가 나와요. 그러니까 니은이 될 수 있는 게 약간 2밖에 안 됐잖아. 근데 이번에 2가 하나 더 있잖아. 그럼 뭐도 될 수 있는 거야? 4도 가능한 거야. 왜냐면 여기 2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약분돼서 사라지는 거니까 2도 약분돼서 사라지지만 4가 돼도 2에서 약분돼서 사라지니까 기억이 6이 되면 니은이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뭐가 될 수 있냐면 2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2만 되는 게 아니야. 하나 더 약분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지막 3의 배수인 기억이 뭐가 되는 거죠? 9가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문제로 오면 조금씩 다 나눠서 풀어야 되니까 조금씩 어려워져요.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처음엔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 쉬운 게 없어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 이제 9가 되면은, 이게 9가 되면 약분이 되면 여기 뭐가 남는다? 3이 남죠. 그러니까 니은이 될 수 있는 게 이번에는 2도 되고 2도 3도 되고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 6도 된다.
2가 돼도 약분되죠? 3이 돼도 약분되죠? 6이 돼도 2, 3하고 같이 약분돼서 그래서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왜냐면 한 자릿수만 된다 그랬으니까 9에서 이제 끝나요. 총 몇 개가 나오냐? 하나, 여기 2개, 여기 3개니까 총 몇 개 나온다? 6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총 6단. 그래서 순서쌍으로 표현하면 3,2, 6,2, 6,4, 9,2, 9,3, 9,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순서쌍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문제들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3의 회수로 시작해서 하나씩 다 해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하나씩 다 나눠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오늘의 25번이 되겠죠? 네. 5장의 수카드를 한 번씩 사용하여 5자릿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수를 반올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5만이 되는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일단은 반올림해서 5만이 되는 걸 먼저 찾아야 돼요. 5만이 되려면 반올림해서 어디부터 가능하냐? 처음 시작수가 뭐가 뭐죠? 4만 5천부터 가능해요. 반올림해서 5만이 되는 수는 4만 5천부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는 어디까지 가는 거죠? 5만 5천보다는 작다. 이 사이에 있는 이런 네모수는 반올림하면 다 뭐가 된다? 5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이에 있는 숫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찾아야 돼요. 반올림해서 5만 되는 숫자가 먼저 어느 범위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내야 돼요.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숫자가 뭐가 가능할 것인지를 하나씩 찾는 거죠. 이게 한 번에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당연하겠지만. 자, 있는 숫자를 한번 볼게요. 5, 1, 4, 2, 9인데 일단 첫 번째 숫자는 뭐로 시작하는 것도 찾을 거냐면 4로 시작하는 것도 찾을 거야. 자, 4가 오면 그 다음에는 최소 뭐가 와야 돼? 5가 와야 돼. 4, 5는 무조건 와야 돼. 그러니까 이 두 개 쓴 거야 벌써. 4, 5는 쓴 거야. 그 다음에는 아무거나 와도 돼. 그러니까 1, 2, 9가 아무거나 와도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되느냐? 봐봐. 여기 3개가 이제 비어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1, 2, 9가 남았죠. 그러면 여기는 3개가 다 올 수 있어요. 1도 와도 되고 2도 와도 되고 9도 와도 돼요. 그러니까 몇 개가 올 수 있냐? 3가지가 다 올 수 있어요. 3가지가 다 올 수 있어요. 약간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다 나눠가지고 풀어도 되지만 3가지가 다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개가 왔죠. 만약에 여기 1이 왔다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여기는 몇 가지가 올 수 있는 거죠? 2가지만 올 수 있어요. 여기 하나 더 왔다면 나머지는 한 가지밖에 못 오니까 이게 총 몇 가지가 나온다? 6가지가 나와요. 뭐 실제 세보면 진짜 6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1, 2, 9 가지고 세보면 보통 이렇게 세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집에서 혼자 센다 그러면 저 가오 다음에 1, 2, 9 오는 거 셀 때 이렇게 셀 거예요. 자, 맨 처음에 1이 오는 경우, 두 번째 2가 오는 경우, 세 번째 3이 오는 경우. 1이 먼저 왔다면 그 다음에 2 또는 9가 오겠죠. 그 다음에 2가 왔다면 마지막에 무조건 9가 오고 9가 왔다면 마지막에 무조건 2가 와야 되겠죠. 2가 왔다면 그 다음에 오시는 1하고 9밖에 없죠. 1, 9 오고 1이 왔다면 무조건 9가 와야 되고 9가 왔다면 무조건 1이 와야 되겠죠. 9가 왔다면 1, 2가 와겠고 1이 왔다면 2가 오겠고 2가 왔다면 1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1, 2, 9, 1, 9, 2, 2, 1, 9, 2, 9, 1, 2, 9, 1, 2, 9, 2에서 6개가 나와요. 이렇게도 셀 수 있다는 거야. 다 세기 귀찮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3가지가 있으면 둘 다 셋 다 올 수 있다. 3개 중에 하나 맞으면 나머지 2가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는 것도 또 빠르게 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그래서 4로 시작되는 거는 4, 5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있냐? 4, 9가 있어요. 똑같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4로 시작하는 것 중에 4, 9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쓴 거죠. 그럼 5, 1, 2 가지고 또 여기다 5, 1, 2 가지고 노는 거야. 1, 2, 5라고 할까요? 그럼 또 이것도 똑같아. 얘랑 똑같아. 3, 2, 1, 2가 또 몇 가지가 나온다? 6가지가 나온다. 똑같이. 왜냐면 이 사이에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4로 또 올 수 있는 게 있나요?
끝났죠? 왜냐면 4 오면은 5하고 9만 얘보다 크잖아.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살 거냐면 앞에 뭐가 오는 경우? 5가 오는 경우. 이제 누구 살 거다? 앞에 5가 오는 경우 살 거예요. 5가 오면 일단 5보다 작아야 되니까 올 수 있는 게 1도 올 수 있고 2도 올 수 있고 뭐도 올 수 있죠? 4. 그러니까 5, 1로 되는 경우 세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셀 거냐면 5, 2가 오는 경우도 세고요. 마지막으로 누구 셀 거냐면 5, 4로 오는 것까지 셀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5 이렇게 셀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다 이게 다 몇 가지씩 나왔다 다? 얘들 다 똑같아요. 3, 2이니까 다 몇 가지씩 나온다 다? 6가지씩 나온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6가지가 지금 몇 개 있죠? 5개가 있으니까 총 될 수 있는 숫자는 몇 개가 된다? 30개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다 세도 되지만 이렇게 뒤에 세 숫자를 배열하는 방법은 6가지가 쉽게 나와요. 그래서 하다 보면 규칙을 찾을 수 있겠지만 알아두시면 이렇게만 해도 금방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문제로 가면 24번과 25번처럼 문제가 가지면 이제 어려워지잖아. 거기에 대부분 문제들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돼요. 한 번에 풀리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다 나눠가지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나이 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24번과 25번을 맞추기를 어려워합니다. 대부분. 근데 이게 여러분 나이 때 되잖아요? 그럼 이 뒤에 문제도 맞힐 수가 있다는 거야. 연습해서 만약에 되기만 하면. 그리고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뭐 당연하겠지만 대학교 가서, 뭐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쓰는 방법들이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연습해서 할 수 있다면 훨씬 좋은 거죠. 훨씬 남들보다 유리한 거예요. 미리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어려운 건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영상 못내 찍어가지고 이제 다 올려놓을 건데 여러분들이 결론은 수학은 자기가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뭐 여기서 앞에서 열심히 풀어주잖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풀어줘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잖아요? 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께 하나도 되지가 않아요. 결론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암기 과목이 아니잖아. 대충 외우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해될 때까지 보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왜 저렇게 풀었을까 해서 자기 나름대로 답을 얻어내는 싸움이 수학이 되겠고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 슬프지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를 요구하는 시대냐? 암기를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암기는 인공지능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 외우잖아요. 여러분들 뭐 인공지능보다 잘 외울 자신 있어요? 난 컴퓨터보다 더 잘 외울 자신 없잖아. 인공지능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암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별로 필요하지가 않은 시대예요. 정말 슬프지만. 그러니까 선생님 세대도 암기를 되게 중요하게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암기 부분이 많이 차지했거든요. 선생님 윗세대는 더 심하게 암기가 더 중요하게 봤어요. 왜냐?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고 당연하겠지만 지식을 얻는 방법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 암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점점 설 곳을 잃고 있죠. 하물며 지금 요즘 이제 영어도 동시 통역이 되는 막 그런 어플 같은 게 있잖아. 막 자기 한국말로 얘기하면 막 영어로 막 대답해주고 그러잖아. 어느 순간 되면 정말로 영어가 안 배워도 되는 세상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 왜냐하면 누가 다 대신해주니까? 인공지능과 컴퓨터가 대신해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 때는 당연하겠지만 암기를 잘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하겠냐? 정말 슬프지만 머리를 잘 사용하고 사고력이 깊고 어떠한 것들을 미리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암기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사고력 좋은 사람이 훨씬 살아가기가 편해지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수학을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공부를 해야 된다?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80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에이 수학 안 해. 그냥 버려. 그냥 암기만 해. 해도 됐던 세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요. 근데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게 된 거죠. 정말 슬프지만. 그래서 뭐 수학이 당연히 재미도 없고 뭐 어려운 건 알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 나중에 사회 나왔을 때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수학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재미없지만 열심히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필강은 여기까지.